자, 두 번째, 집합의 연산 성질과 법칙입니다. 첫 번째는 집합 연산의 성질. 요 내용은 원활한 연산을 하기 위한 부수적인 내용이라고 했는데, 반드시 뭐가 돼야 되냐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암기가 돼야 됩니다. 암기가 돼야 되겠습니다. 근데 기존에 설명했던 내용들이 반복적으로 나오기도 하니까요. 앞서 설명했던 것들과 연산의 종류 설명할 때 제가 합집합 연산 성질, 교집합 성질 막 써놨던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이제 같이 나옵니다. 한 6가지 정도를 제가 써드릴 건데요. 자, 그냥 맹목적으로 쓰지 말고 생각하면서 외워질 것들은 바로 외워버리고 잘 안 외워지는 것들은 여러 차례 써보면서, 첫 번째는요. 합집합에 대한 성질을 요약 정리해 놓겠습니다. 합집합, A집합과 전체 집합을 합집합하면 뭐가 된다? 당연한 거지만 그리고 전체가 되겠죠. 왜냐하면 둘의 모든 원소를 쓰는 건데 합집합은 모든 집합의 전체를 다 아우르고 있는 집합이니까요. 그 다음 A집합과 공집합을 합집합을 하면요. A. 그렇죠. 공집합은 하나도 없으니까요. 원소를 합하세요로 하면 그냥 A. 그 다음 마지막 A집합과 A의 여집합을 합집합하면 뭘까요? 그렇죠. 전체 집합. 이것도 연산할 때, 왜냐하면 A집합이 이거고 그거의 바깥쪽에 있는 것들이 여집합인데 이 둘이를 합집합하라고 하면은 전부 다 써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요 첫 번째 거 교집합도 같이 쓰겠습니다. A 교집합, 전체 집합은 뭘까요? 교집합 연산은 두 집합의 공통인 걸 쓰는 건데 전체 안에 A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A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쓰지 말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생각을. 그 다음 A 교집합, 공집합은요. 그렇지. 둘의 공통 원소를 쓰라고 하는데 한쪽이 하나도 없으면 당연히 생길 수가 없죠. 그 다음 세 번째는요. A 교집합, A의 여집합은요. A라는 집합과 그거의 바깥쪽에 있는 거에 집합이 있는데 둘이 공통 원소를 쓰래. 그렇지. 공집합. 있을 수가 없겠죠.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 금방 다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이제 이걸 안 그리고도 바로 머릿속에서 좀 정리를 해둬라 라는 내용이야. 왜 A집합이 이거고요. 요 바깥쪽에 있는 요놈들이 A의 여집합인데, 선생님 교집합이라고 하는 건 이 안에 있는 것과 이 바깥쪽에 있는 거에 공통 원소 쓰라고 하는데 지금 보셨다시피 생길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공집합. 두 번째는 차집합, 여집합에 대한 성질을 요약 정리하겠습니다. 자, A 차집합 B는요. 여러분들 무조건 이거는 해두셔야 돼요. 문제를 풀려면 이거는 바로 전환해서 쓸 수 있어야 되거든. A 차집합 B는 뭐랑 똑같다? 마이너스가 아니라 A 교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알겠죠? A 교집합 B의 여집합. 그래서 마이너스가 사라지면서 뭐가 생긴다고 보면 될까? 교집합의 여집합이 생긴다라는 거고, 반대로 교집합의 여집합이 사라지면 뭘로 고칠 수도 있겠습니까? 차집합으로 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이거는 이제 주로 집합의 연산을 하라고 할 때 정말로 많이 나올 거니까 고칠 수 있어야 돼. 그냥 얘가 나오면 얘로 고쳐야 되겠다. 반대로 얘가 나오면 얘가 고쳐줘야 되겠다. 알겠죠? 자, 그리고 나서 또 이것과 함께 실제로 이제 원소의 개수를 구하라고 할 때 A 차집합 B는 이런 것들과 같다 그랬어요. A 집합에서 사실은 이게 제일 연산의 성질을, 그러니까 연산을 나타내는 일반적 표현인 거죠. 앞에 있는 집합에서 뒤에 있는 집합을 빼라는데 그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 앞에 있는 집합이랑 뒤에 있는 거랑 겹치는 걸 빼라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고요. 또는 이렇게 볼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둘의 합집합에서 B를 빼는 거다라고 볼 수도 있다 그랬다. 이것도 같은 표현이야. 자, 이거는 좀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 암기해야 된다, 이거. 그래서 형태로 암기하세요. 동그라미하고 별표를 차집합하라면 무조건 기계적으로 동그라미 집합에다가 교집합하고 뒤에 있는 집합에 여집합을 딱 써버리라고. 알겠어요? 계속 해야 돼요, 이거 형태로. 반대로 선생님, 네모 집합이랑 교집합, 세모에 여집합이 나왔어. 뭐라고 쓸 수 있겠다?
교집합의 여집합이니까 네모 빼기 세모라고 이렇게 쓸 수도 있어야 된다. 왔다 갔다 하실 수 있어야 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요. 우리가 마치 이제 연산을 해서 구하라고 할 때는 벤 다이어그램 생각하면 되죠. A집합이 있고요. B집합이 있는데 선생님 A집합에서 B집합을 차집합하라고요. 그럼 A에서 A와 B의 겹치는 이 부분을 빼고 남는 것 쓰라고 하는 거다라고 하는 게 우리 차집합 연산이라고 그랬거든요. 오케이? 자, 그 다음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여러분들 이거 안 외우면은 말짱 꽝이다. 문제 못 푼다. 근데 외우면 의외로 굉장히 쉬울 수 있는 단원이야. 이제 이런 단원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외워도 어려운 단원들이 있거든. 원방이나 이런 것들은 외웠지만 막상 문제를 풀려고 하면 또 응용된 거 있어가지고 잘 빨리빨리 안 되기 때문에 원방 문제가 많이 어려운 건데 이런 거는 이제 잘 외우기만 해놓잖아? 그러면 바로바로 거의 다 문제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쉽게 느낄 수 있는 단원입니다. 근데 외우지 않으면 또 새로운 생소한 기호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다잉. 자, 그 다음 A 차집합 B가 이거는 뒤에서 이야기할게요. 요 정도만 쓰겠습니다. 자, 그 다음 거는 이제 공집합인데요. 여집합인데, A의 여집합은 뭡니까? 라고 하면, 공집합의 여집합은 뭡니까? 전체집합. 전체집합의 여집합은 뭡니까? 라고 하면, 공집합. 그 다음에 A의 여집합의 여집합은 뭡니까? A 자기 자신으로 돌아옵니다. A 자기 자신으로 돌아와. A 자기 자신으로 돌아와. 자, 이건 차집합의 성질이라면 얘는 여집합의 성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내용이 또 엄청 중요한데, 그러니까 여기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여러분들 1번, 2번을 잠깐 보면 여러분 써놨던 게 있으면 그 왼쪽 써놓은 거에 한번 가보세요. 아마 거기 다 다시 한번 기재가 되어 있을 거예요. 합집합의 성질, 교집합의 성질, 차집합의 성질, 여집합의 성질 할 때 지금 제가 1번, 2번은 앞서 썼던 걸 다시 한번 복습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썼던 것을 다시 복습했다라고 생각하면 된다. 근데 세 번째 거도 역시 복습이긴 한데 외우셔야 되는 요소가 되겠습니다. 뭔데요? A, 이건 해석이라서 좀 중요해요. A와 B의 합집합을 했는데 A가 나왔어요. A가 나왔어요. 라고 하면 합집합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까? 둘의 원소를 모두 다 쓰는 건데 모두 쓴 게 A라면 B는 그 안에 있다는 이야기라서 합집합은 나온 결과가 큰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B는 A한테 contain, 포함된다라고 하는 이런 해석을 내리셔야 됩니다. 저 연산의 기호가 보이면. 두 번째는 A 교집합 B가 A가 나왔다고 치겠습니다. 교집합 연산은 둘의 공통 원소를 쓰는 거거든. 공통 원소가 A가 나왔다면 B는 공통 A가 갖고 있는 원소 다 갖고 있으면서 더 있을 수 있으니까 교집합의 결과가 작은 거. 그래서 얘는 A가 누구한테? B한테 컨테인 된다. 합집합의 결과는 큰 거이지만 교집합의 결과는 작은 거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A 차집합 B가 공집합이 나왔을 때는 어떤 의미냐? 차집합은요, 뒤에 있는 원소와 공통 원소만큼을 제외하는 건데 제외하고 봤더니 남는 게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는 A가 갖고 있는 놈을 B가 다 갖고 있어서 다 지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B가 뭐 하겠습니까? 더 큰 놈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A가 B한테 컨테인 된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이 기호가 나왔을 때 A는 B한테 포함되고 있는 거지, A와 B의 교집합이 A가 나왔을 때는 A가 B한테 포함되고 있는 거지, A와 B의 합집합이 A가 나오면 B가 A한테 포함되고 있는 거지 라고 이런 거를 생각해야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라는 겁니다. 마지막 하나 더 있어요. A 여집합에 B하고의 합집합을 했더니 결과가 전체 집합이 됐을 때입니다. 두 집합 중에 한 집합의 여집합을 취하고 나머지 집합과 합집합을 했는데 전체가 나왔다면 이때는 여집합을 취하고 있는 집합이 작은 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A는 B한테 컨테인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이 네 번째는 제가 요 세 개는 합집합 성질할 때 썼고 얘는 교집합할 때 썼고요, 차집합 성질할 때 썼는데 얘는 안 썼단 말이에요. 얘가 추가가 된 거니까 요거 좀 외워두시기 바라고요. 마지막 한 가지만 여기서는 더 수고하겠습니다. A 차집합 B를 했는데 결과가 공집합이 아니라 그대로 나올 때, 앞에 있는 거를 그대로 썼다는 것은
뒤에 있는 놈이 앞에 거를 하나도 잡아먹지 못했다는 이야기야. 다시 A 차집합 B를 했는데 A가 나왔다면 차집합은 앞에 거에서 뒤에 거 겹치는 것만큼을 빼서 남는 걸 쓰라고 했는데 그냥 그대로 나왔다는 건 이 둘이 어떤 관계라는 얘기일까? 따로 떨어져 있다는 이야기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A집합에서 B를 빼라고 할 때 공통원소만큼 빼줘야 되는데 공통원소가 없으니까 그냥 결과가 A가 됐단 말이에요. 참고로 우리가 두 집합이 이런 관계일 때 뭐라고 한다 그랬죠? 그렇지, 굿자. 자, 이렇게 나오면 A, B는 서로소. 그래서 이 표현은 둘이가 따로따로 있다라는 집합을 나타내는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서로소 관계에 있다라는 해석을 내리면 되겠어요. 서로소 관계에 있다라는 해석을 내리면 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자, 네 번째도 아주 중요하게 많이 사용되는 거거든요. 괜찮습니까? 오늘 또 밥 많이 먹었어요? 괜찮지? 자, A가 B한테 컨테인 된다라고 할 때, A가 B에 포함된다라고 할 때, 각자의 집합에 여집합을 취하면 포함관계는 뭐한다? 반대로 바뀐다는 거야. 항상 그런가요? 항상 그래요. 누가 누구한테 포함되는 상황에서 각각의 집합에 여집합을 취하면 포함관계는 반대로 바뀐다라고 이렇게 머릿속에 기억하면 되겠네. 별표 집합이요. 선생님, 동그라미 집합한테 포함이 되는데 제가 별표 집합에 동그라미 집합에 각각 여집합을 취했더니 포함관계는 어떻게 된다? 이렇게 반대로 바뀐다라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6가지밖에 없으니까요. 조금만 힘을 내보세요. 성질은 6가지야. 실질적으로는 1번부터 5번까지 정도라고 보면 돼. 6번은 앞에 부분집합에서 했었던 건데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자, 5번째는 어떤 상황이냐? 이것들을 잘 가지고 해석하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A 차집합 B를 한 것과 B 차집합 A를 한 것이 공집합이면입니다. 이거가 된다면입니다. 이거가 된다면. 그럼 이제 이게 뭐냐라는 걸 쓸 건데요. 이거를 그냥 막 쓰고 외우는 게 아니라 얘는 이해하셔야 됩니다. 앞에 거는 외웠다면. 자, 생각을 해보자. 선생님, 합집합 연산은 어떻게 하라고 배웁니까? 앞에 거에 있는 집합과 뒤에 있는 집합을 합집합하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 집합에 있는 원소도 다 쓰라고 하는 거잖아. 그지? 다 쓰라고 했는데 결과가 뭘로 나왔어요? 공집합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인 거잖아. 그 말은 요 앞에 있는 집합들이 다 뭐란 얘기일까요? 아무것도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하나라도 있으면 합집합을 하면 여기에 분명 써져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썼어요. 보고 있지만 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승엽씨. 멍 때리면 안 돼. 보고 있죠? 집중을 하시고 있죠? 그럼 승엽아, A 차집합 B가 공집합이면 뭘까? 어떤 의미를 해석할 수 있겠어요? 그건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집중해서 봤다면 여기를 봤어야죠. A 차집합 B가 공집합이면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거야? A가 B한테 포함돼.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최대한 집중해서 보고 계시겠지만 한 번만 더 집중해서 봐. 이걸 그냥 보고만 있는 게 아니라 나중에 쓰라고 쓰는 게 아니라 쓸 때도 생각하면서 외우려고 하듯이 막 써야 된다고. 외우려고. 그냥 보고만 있으면 처음 듣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머릿속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걸 제가 모르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집중해서 봐주라는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걸 쓰는 순간 여러분들은 집중해서 보고 있다면 이 왼쪽에는 이거 딱 생각나줘야 돼. 지금 생각 못했다면 이제 이걸 통해서 생각하자고요. 자, 그 다음 또 공집합이랑 얘하고의 합집합을 했더니 공집합 나오려면 또 요놈도 당연히 뭐가 된다는 얘기일까요? 공집합이 될 거예요. 그러면 좀 전에 말했듯이 A 차집합 B가 공집합이면 A는 누구한테 포함된다는 거야? B한테 포함되는 상황일 거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B 차집합 A가 공집합이면 누가 누구한테 포함되겠어요? B가 A한테 포함이 되고 있을 겁니다. 괜찮을까요? 그럼 승엽씨, A가 B한테 포함이 되면서 동시에 B가 A한테 포함되면 어떤 해석을 내릴 수 있습니까? 생각을 날듯마다 합니까? 한결씨, A가 B한테 포함이 되고 B가 A한테 포함된다면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까?
이해를 하세요. 그냥 그걸 보려고 하지 말고 생각해봐. A가 B한테 포함이 된다. 포함된다가 뭐야? 부분집합이잖아. B도 근데 A한테 포함된다. 뭔 말이지 이거? 둘이 동시에 만족한다면? 그게 똑같은 거야. 이 표현은 뭘 말하는 거냐면 둘이가 똑같은 집합이라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다음과 같은 연산이 공집합이 나왔다면 무조건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이 둘이는 서로 같은 집합이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무작정 이렇게 써놓고 보면 의미가 없는 거고요. 근데 4번이나 3번이나 2번이나 1번은 그냥 무조건 나와야 되는 상황이라서 암기하셔야 되지만 5번은 우리가 앞서 배웠던 내용을 가지고 푸는 거니까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선생님 먼저 여기서는 이걸 먼저 주목해야 된다. 합집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가 공집합이라면 앞뒤에 있는 놈의 집합들은 원소가 하나도 없어. 그러니 A 차집합 B도 공집합, B 차집합 A도 공집합이 되는 상황이고, 자 방금 여기서 3번에서 말했던 것처럼 둘이를 뺐는데 공집합이라면 뒤에 게 더 큰 거라서 앞에 게 뒤에 거한테 포함된다 그랬거든. 그래서 얘가 공집합이 나온다면 A는 B한테 포함된다. B 차집합 A가 공집합이라면 B가 A한테 포함된다라고 하면서 결국은 이 둘이를 동시에 만족한다는 뜻은 A, B가 같은 집합이다라는 말까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마지막 6번째 내용은 다섯 번째는 그냥 이해하는데 포커스를 좀 더 두셔요. 대신에 이럴 때 다시 한번 이거 쓰면서 외우려고 하셔야 돼요. 생각 한번 더 해보고. 합집합의 결과는 큰 거, 교집합의 결과는 작은 거, 차집합의 결과는 뒤에 게 큰 거, 공집합 나왔을 때 마지막 여집합과 또 다른 집합의 합집합이 전체 집합이면 여집합 취한 놈이 작은 거, 여집합 취한 놈이 작은 거. 그렇게 기억하지 않으면 요 포함관계 해석이 잘 안 되거나 헷갈릴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그래도 좀 반복적으로 하셔서 자기 걸로 만들어 두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A는 B한테 아마 테스트를 볼 거니까 집합 테스트 혹시 봤나요? 하고 있습니까? A가 B한테 포함이 되고 B가 C한테 포함이 된다이면 A가 B한테 포함된다는 건 벤다의 그림을 그린다면 A가 B 안에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고요. B가 또 C한테 포함된다는 건 B가 C한테 들어가 있는 거니까 A는 C한테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 A는 C한테 포함된다. 사실 이거는 뭐 부분집합의 성질에서 제가 한번 써드린 내용이라서 그냥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6번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5번과 6번은 이해를 하는데 이해를 하는 과정에서 얘네들이 좀 필요하다. 괜찮을까요? 이게 6가지 집합의 연산 성질인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알고 연산을 하게 되면 좀 더 뭐 한다는 걸까? 효율적으로 연산을 할 수 있고 문제를 풀 때 효과적으로 해석이 이루어진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알면 그 문제를 해석하니까 쉬워질 수 있지만 봤는데 이런 게 나왔는데 뭔 소리인지를 전혀 모른다면 문제 풀 수가 없다. 알겠죠? 조금 부담스러운 거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2학기 것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부담스러운 거 맞지만 반면에 2학기 거를 하나도 하지 않는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여름방학 때 분명 차이가 있을 겁니다. 저런 거 있었어. 그리고 외운 것들 중에 일부는 까먹기도 하겠지만 까먹은 내용들도 있잖아. 외운 적이 있다면 다시 한번 볼 때 빨리 외워져요. 금방 생각이 나기도 하고. 근데 여름방학에 가서 막 외우려고 하면 처음 보는 친구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느끼는 감정 똑같을 거야. 잘 외워지지도 않고 돌아서면 헷갈리고 근데 문제는 풀어야 되겠고 문제는 그래서 어떻게 푸는지 하나도 모르겠고 이렇게 되는 게 사실 처음 공부하면 고등수학은 맞닥뜨리는 현실이야 이게. 근데 그 현실 어찌됐건 처음에 잘 극복하면 두 번째, 세 번째 할 때는 조금 더 쉽게 느낄 수가 있으니까 조금 힘들더라도 문제는 잘 못 푼다 하더라도 이렇게 써놨던 거 선생님이 특히 암기 꼭 좀 해줘 라고 하는 것들은 해두면 나중에 문제를 풀거나 뭔가를 할 때 도움이 많이 될 거고 제가 성적을 내는데 여러분 성적 내는데 많이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외우지 않고 있으면 제가 역할할 게 없어. 아무리 막 쏟아붓고 제가 설명을 해도 여러분들은 문제를 풀려고 하면 못 풀 거니까 꼭 좀 성적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이제 그럼 두 번째로는 이제 집합의 연산 법칙으로 넘어가서 두 번째 내용 설명 끝내겠습니다. 집합의 연산의 성질과 법칙은 사실 뭐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둘 다 연산을 하는데 효과적으로 쓰이기 위하여 정리된 일반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화된 내용. 자, 집합의 연산의 법칙입니다. 집합의 연산의 법칙은
첫 번째, 두 번째 거는 그냥 이해하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이거는 실수, 우리 숫자 계산할 때도 똑같이 있는 거니까. 뭔데요? 교환 법칙. 그 교환 법칙은 뭐 굳이 말하지 않아도 다 아는 거. 우리 실수 연산에서의 교환 법칙은 뭐뭐 있습니까? 뺄셈은 바꾸면 안 되잖아. 그지? 나눗셈도 바꾸면 안 되잖아. 하지만 덧셈과 곱셈은 뭐 해야 됩니까? 서로 위치를 바꿔도 식이 성립하잖아.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연산도 종류가 4개가 있다 그랬잖아. 그죠? 그 4개 중에 2개만 가능해요. 2개만 서로 바꾸어도 똑같다. 그게 누구냐? 합집합 연산이랑 교집합 연산. 그러니까 합집합 연산은 이렇게 합집합 하나, 이렇게 합집합 하나 뭐 하다는 얘기일까? 똑같다. 뭐 이런 뜻입니다. 교집합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교집합 하나, 이렇게 교집합 하나 똑같은 거라 뭐 이거 외우지 않고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은 괜찮죠? 그냥 교환 법칙이 있구나 정도. 두 번째, 결합법칙. 결합법칙은 기본적으로 개체가 3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A와 B를 합집합을 하고 그 다음에 C를 한 거랑 B하고 C를 먼저 합집합하고 A를 합집합한 하나. 결과가 똑같다. 중요한 거는 가로가 있든 없든 모두 합집합으로 연산을 하고 있다면 어디서 먼저 하든 상관이 없다라는 내용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교집합이 여러 번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어디를 먼저 교집합을 하나 상관이 없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왜 중요하냐? 우리가 이제 집합의 연산 법칙은 주로 우리한테 집합을 막 복잡하게 연산하는 것들을 막 줘요. 그러면 그 길게 연산되어 있는 것들을 어찌됐건 우리가 계산하면서 막 줄여서 마지막에 정답 찾잖아. 그런 것처럼 집합도 뭔가 간단히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 간단히 정리할 때 가장 많이 활용하는 법칙이 되겠습니다. 그게 뭔데요? 라고 하면 분배 법칙입니다. 분배 법칙은 일반적으로 이런 거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A 교집합, B하고 C 합집합.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 연산이 달라야 돼요. 그랬을 때 이 A 교집합을 각각 B하고 C하고 뭐 하는 겁니까? 분배해서 연산을 하는 겁니다. A 교집합 B 한 번, 그 다음 합집합 A 교집합 C 한 번 이렇게 써주시면 이게 분배야. 근데 보셨다시피 이렇게 가는 거는 선생님 집합 연산이 더 길어지는 상황이잖아. 길어지는 상황이란 말이야. 그래서 실제로 분배 법칙을 통해서 하라는 것은 반대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을 때 뭐 하라는 이야기일까? 이쪽으로 고쳐주라는 겁니다. 이렇게 고쳐주면 간단히 된다는 뜻인 거거든. 어떻게 하나요? 자, 분배 법칙은 이렇게 한다. 자, 연산이 막 길어졌어요. 막 길어졌는데 그 연산들을 살펴보니까 A 교집합이 공통적으로 등장해. 마치 공통 인수분해 하듯이 집합의 분배 법칙은 다른 집합과 A가 공통적으로 A 교집합을 했다면 A 교집합은 한 번만 쓰시고요. 공통이지 않은 집합들은 요 안에 가로 안에다가 요 가운데 있는 연산이랑 동일하게 해서 딱 넣어주시면 이게 이제 분배 법칙의 역으로 오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실전 문제에서 이렇게 나온다. 봐봐. A 교집합 B하고요.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 딱 있어요. 선생님 이때 어떻게 할 건데요? 라고 하면은 이 연산들을 보니까 각자 2번의 연산이 일어나고 최종적으로 마지막 연산이 일어나고 있는데 A의 교집합이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얘는 한 번만 쓰고 공통이지 않는 놈들은 여기다가 넣어주면 되겠네. 그랬더니 B하고 B의 여집합의 합집합은 뭡니까? 그렇지. 여기 나왔지. 이 집합 연산 성질. 자, B하고 B의 여집합의 합집합은 전체 집합이고 A와 전체 집합의 교집합은 뭡니까? A. 여기 나왔지. 여기 나왔습니다. A 교집합, 전체 집합은 A. 원래는 이게 봐봐 당연한 거 아닌가? 전체 집합이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이해가 안 가는 친구들은 그림을 그려보세요. A 집합이랑 전체 집합이랑 교집합하면 당연히 A잖아. 그 이야기를 지금 쓰고 있는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얘는 뭐라고 쓰면 되냐면 A라고 쓰면서
이렇게 길었던 집합의 연산이 집합의 연산 분배 법칙을 이용해 보니까 간단히 A와도 같다라고 쓸 수가 있게 됐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인지 알겠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분배 법칙은 길게 흐트러져 있는 이 연산을 봤을 때 공통 부분을 보고요. 공통 부분은 한 번만 쓰고 공통이지 않는 집합들은 가로 안에 넣어주는 식으로 써주시면 집합이 간단해진다라는 뜻인 겁니다. 이건 예제니까 안 써도 됩니다. 알겠죠? 나중에 문제를 풀 때 많이 볼 거기 때문에 그냥 저렇게 하나보다 정도 아시면 되겠고, 한 가지가 더 있겠습니다. 여기서 교집합이 아니라 이제 합집합. 그럼 가운데 아래에 있는 것은 교집합. 그럼 얘는 A 합집합 B와 교집합 A 합집합 B, 아니 C가 되겠죠. 근데 실제로 이렇게 하라는 문제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 놈을 이렇게 풀어서 전개하듯이 분배하라는 문제는 거의 없어요. 그럼 다 어떻게 나와 있다는 이야기일까요?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지. A 합집합 B도 있고요. A 합집합 C도 있는데 둘이 교집합하래요. 그러면 A 합집합이 공통적으로 나와 있잖아.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A의 합집합을 한 번만 쓰고요. 가로 친 다음에 공통으로 쓰이지 않는 요 집합들을 여기 가운데 있는 연산과 그대로 연결해서 써주시면 분배 법칙을 이용한 간단히 정리하는 식의 과정입니다. 괜찮을까요? 형태로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많이 활용됩니다. 문제를 풀 때. 그러니까 결합 법칙이나 교환 법칙은 그냥 저런 법칙이 있구나 정도만 아셔도 되는 거지만, 분배 법칙은 문제를 막상 풀 때 엄청 길어져 있는 집합의 연산들이 문제 속에 많이 있을 거거든. 그때 분배 법칙을 이용하면 좀 더 간단히 정리된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괜찮을까요? 스킵씨 괜찮습니까? 지금 괜찮아? 어디 아프거나 이런 거 아니지? 네 번째. 역시 네 번째도 아주 중요합니다. 왜? 세 번째 것까지는 사실은 실수에서도 있는 법칙입니다. 3대 법칙이죠. 교환, 결합, 분배. 아마 다 들어봤을 겁니다. 근데 유일하게 집합에만 있는 법칙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드모르간 법칙입니다. 무슨 법칙이라고? 드모르간 법칙. 드모르간 법칙은 뭐냐? A와 B를 전체 합집합한 다음에 여집합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결과가 뭐가 되느냐? 각자의 여집합을 취하고 합집합은 교집합으로 바꾸어서 이렇게 쓴 거랑 항상 똑같은데, 보통 여러분들한테 문제로 나올 때는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딱 이걸 보자마자 각각의 여집합을 취하고 교집합이네. 그럼 난 드모르간 법칙에 따라서 여집합 떼버리고 그 다음에 교집합 대신에 합집합, 그 다음에 뒤에 전체의 여집합.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나오면 이렇게 쓰란 이야기고 이게 나오면 이렇게 쓰란 이야기야. 결국 똑같은 거야. 마치 분배 법칙이랑 똑같다라는 거지. 이것도 그 흐름상. 뭐도 있겠어요? 그러면 선생님. 교집합도 있어요. 둘의 교집합의 전체의 여집합은 뭐라고 쓸 수 있겠니? 각자의 여집합과 합집합 쓴 거랑 똑같다. 근데 실제 문제 속에서 나올 때는 어떤 경우가 맞느냐? 요 놈이 딱 나오면 바로 그냥 이렇게 고쳐주셔야 돼. A하고 합집합이네, 교집합 전체의 여집합이라고 이렇게. 이게 나오면 이렇게 고칠 수 있어야 되고, 반대로 얘가 나오면 이렇게, 또 얘가 나오면 이렇게, 또는 얘가 나오면 이렇게. 마지막 5번은 안 써도 되는데 그냥 쓰는 김에 쓸게요. 5번은 저기 앞에 연산성질에서도 있거든요. 뭔데? 부정법칙입니다. 부정고침 별건 아니고요. 어떤 집합에 여집합이 있는데 또 여집합을 취하면 뭐가 된다?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는 집합을 부정법칙이라고 하는데, 저 연산성질, 여집합성질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을까요? 자, 이제 그러면 제가 잠깐 5분 정도 한 번씩 더 써볼 수 있는 시간들을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가 외워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오늘 처음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머릿속에 잘 외워지지도 않을 거고, 내용이 있다라는 건 알겠지만 떠올리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한 번씩 더 써보고 한 번씩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잠깐 5분 정도 시간 드릴게요. 지금 한번 써보세요. 한 번씩. 근데
지금 앉아서 보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와, 하기 싫어가지고 죽으려고 하는 그 자세로 앉아서 다 보고 있네요. 와, 그렇게 힘든가? 많이 힘들어요? 아, 그래도 우리 유일하게 한 명만, 우리 한결이만 열심히 다 써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결 씨. 다들 뭐 이렇게 집중도 잘 안 되고 힘든가요? 괜찮아요? 힘들어요? 뭐 했는데 뭐가 많이 힘들어요? 막 졸려요? 아니면 뭐 때문에? 졸려? 안 졸리고 어떻게 할 수 없을까? 응. 아, 야, 근데 나도 마찬가지. 난 더 심해. 나는 집에 가면 1시야. 그리고 아침에 더 일찍 일어나거든. 나는 좀 멀니까. 그래서 나 7시에 일어나서 와가지고 거의 계속 하루, 너는 그래도 중간에 뭐 밥 먹으러 가는 시간도 있잖아. 나는 밥 먹는 시간도 없이 그냥 계속 수업이야. 진짜 내 수업이 10시, 11시 반, 잠깐 10분 쉬었다가 또 1시간 반 수업, 또 10분 쉬었다가 계속. 너는 중간에 밥도 먹고 이렇게 좀 여유도 있잖아. 이렇게 사는 나도 보면서, 나를 보면서, 아, 더 뭔가 각오를 다지면서 열심히 해야지. 어? 하나도 안 먹힐 말이긴 하지만, 그게 힘들지. 근데 야, 학기 시작하면 더 힘들 텐데. 그렇잖아. 일찍 일어나야 되지 않냐, 너? 그러니까. 야, 너도 엄청 일찍 일어나야겠다. 야, 거기서 이렇게 뭐 셔틀 같은 거 없어? 사설 어? 사설. 사설인데 야, 근데 그 능곡고에 떨어진 아이들이 몇 명 정도 돼? 거의 뭐 저희 학교에서 응. 거의 10명. 많네, 그 생각보다. 그러면은 걔네들끼리만 모아가지고 어떻게 안 되나? 그래서 다른 고등학교까지 응. 모아서 하는 버스가 있단 말이에요. 응, 버스가. 응, 근데 그 월에 10만 원 정도 하는 거예요. 응. 그럼 싼 거야, 비싼 거야? 비싸. 아, 비싼 거야? 그냥 가는 것만 해주지 데려오고. 아, 진짜 한 번, 근데 지금 매일 하는 거? 네. 어. 그것도 놓치면 그냥 끝이어가지고. 아, 진짜? 그래가지고 그냥 만약에 버스를 탄다면 그렇게 되는 거야? 1시간 걸려? 그냥 버스 타고 응, 응. 1시간 넘는. 근데 별로 다를 게 없어. 그러게, 아, 고생하겠다. 집 앞에 있으면 그냥 좀 더 늦게까지, 8시까지 자고. 아마 우리 준호는 그럴 것 같은데. 부지런히 살아야지.
아, 우리 준호가 막 저기 능곡이나 이런 데 떨어졌어야 되는데, 이 도레울에서 막 이거, 성민이처럼. 그래야지 우리 준호가 좀 뭔가 더 열심히 살 것 같은데, 이거 더 열심히 안 살 것 같은 느낌이야, 이제. 더 나태해지고, 느슨해지고 이러는 거 아닐까요, 준호씨? 준호씨, 오늘 또 컨디션 많이 안 좋아요? 근데 오늘 왜 이렇게 엎어지냐, 계속? 허리 아프냐? 그래도 우리 한결이가 제일 열심히 하고 있구만. 좋아요, 한결씨. 내가 써보라고 그랬는데, 이놈 새끼들 써보는 사람 한 명도 없고, 한결이밖에 없고, 다 그냥 눈으로 깔짝깔짝 보고 있고. 이 새끼들은 내가 말해도 이제 안 먹히네, 이거. 어떡하지? 준환아, 말해도 안 먹히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말을 해도 안 먹히면 어. 놔둬야죠. 헐, 놔둬야 된다고?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한데, 이거 너무 슬픈데, 그러면 말을 안 먹히면 그냥 가만히 얘가 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 안 되겠는데? 나의 좀 그 위험을 좀 보여줘야 되겠네, 이거. 좀 빡세게 준하씨 한 번씩 돌려야 되겠네, 그지? 허허. 승재가 더 잘해? 효찬이가 더 잘해? 수학은? 수학이요. 응. 승재가 그래. 하나로 알고 있어요. 승재랑 너랑 같이 영어 다니는 거냐? 네. 그럼 효찬이는? 걔는 응. 여기로 오겠어요. 그래.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내용까지 정리를 하고 제가 유형별로 문제를 풀이를 해볼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지금 내용을 보셔야 제가 문제를 풀이할 때 이렇게 푸는구나 라고 하는 것까지 좀 도달하는데, 전혀 안 하면 저 혼자 문제를 푸는 상황인데 다 이해는 되시죠? 이해되시죠? 되고 계시죠? 자, 마지막 세 번째 내용은요, 집합 연산에 따른 원소 개수입니다. 막 깊은 한숨 소리가 막 들리는 것 같은데. 자, 첫 번째.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입니다.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크게 두 종류가 있을 수 있거든요. 첫 번째는 두 집합의 합집합인 거.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린다면 이런 상황. 이 상황에서의 합집합 개수는 어떻게 됩니까? 원소 개수는 넘버링 한다라는 게 원소의 개수를 센다라는 뜻이었잖아요. 그러면 얘는 A집합 더하기 B집합 마이너스 A와 B의 교집합으로 쓰면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 A집합의 원소를 넘버링 하고요. B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넘버링 한 다음에 더하면 지금 이 가운데 겹치는 놈은 여기서도 한번 카운팅을 했고 여기서도 한번 카운팅을 했으니까 중복이 됐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빼주면 이게 바로 합집합 개수 구하는 공식이 되겠습니다. 합집합 원소의 개수 구하는 공식이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각자의 집합의 원소의 개수에다가 그 다음 둘에 뭘 빼주는 거야?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빼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기본 메인이고요.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 합집합 원소의 개수 구하는 게 워낙 많이 나왔어서 그런지 3개짜리를 좀 많이 내고 있어서 제가 3개짜리까지 처음 하는 거지만 설명할 때 같이 가보겠습니다.
자, 3개짜리 집합의 합집합은요. 요게 A집합, 자, 요게 B집합, 자, 요게 C집합. 자, 이렇게 세 집합이 이제 합집합이 됐을 때 원소의 개수는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세 집합의 합집합 원소의 개수는 잘 그리셨어요? A집합 더하기 B집합 더하기 C집합에다가 마이너스 A와 B의 교집합, B하고 C의 교집합, C하고 A의 교집합 더하기 A와 B와 C의 교집합. 최근에 요거까지는 좀 더 길어졌죠. 근데 원리를 보시면 이런 느낌이라는 거야. A집합의 원소를 카운팅하고요. B집합의 원소를 카운팅하고요. C집합의 원소를 이렇게 카운팅을 한 다음에 다 더하면 여기서 중복돼가지고 3번이 더해질 거니까 중복되는 이 교집합의 원소들은 뭐 해주는 겁니까? 빼주는데 문제는 이 가운데 있는 셋 다 교집합되고 있는 부분은 실제로는 3번 더하고 3번을 빼보니까 실제 남는 게 이제 하나도 없는 거지, 가운데 거는. 그래서 마지막에 3개짜리의 교집합은 더해 주시는 겁니다. 더해 주는 거. 3번을 빼다 보니까 정작 가운데 있는 셋의 교집합은 아예 없는, 카운팅이 안 된 상태이다 보니까 이렇게 더해 주시면 되는 거. 그래서 뭐 엄청 어려운 건 아니고 이 두 번째 구하는 거랑 원리를 똑같이 가져가시면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좀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집합의 연산의 핵심은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2개짜리 합집합은 각자의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더한 다음에 교집합을 한 번만 빼면 이 2개짜리에 대한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헤아릴 수가 있는데, 최근 트렌드는 3개까지 확장되어 있습니다. 3개짜리 집합의 합집합은 각자의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다 카운팅을 하고요. 그러다 보면 이 겹치는 부분은 2번씩 카운팅이 된 거기 때문에 한 번씩 빼줄 건데, 문제는 3번을 더했지만 3번을 여기 같은 경우는 3번 다 빠집니다. 여기서도 빠지고 여기서 빠지니까. 실제로 요 가운데 있는 요 A, B, C의 교집합 부분은 한 번도 카운팅이 안 되는 거라서 마지막에 한 번 더 더해주는 식으로 해서 머릿속에 그렇게 외워두시면 되겠다고. 차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이미 일전에 우리 벤 다이어그램으로 딱 살펴보기를, 차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차집합 자체가 A집합에서 B를 뺀다라고 하면 둘의 공통 원소를 빼고 남는 거를 쓰는 거다 보니 이렇게 쓰면 되겠죠. A집합의 원소의 개수에서 둘의 뭘 빼면 되겠어요? 공통 원소를 빼면 됩니다. 이게 이제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 되겠죠.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A집합에서 A와 B의 교집합을 빼는 형태로 정리를 하면 되겠고, 또 하나가 더 있죠. 똑같은 표현으로 전체 집합에서 B집합을 빼는 것도 같은 의미인데 이건 잘 안 씁니다. 알겠죠? 근데 그냥 의미상 같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쓰는 건데, 첫 번째 차집합은 전체 A집합에서 둘의 교집합 빼는 거.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이건 이제 원소의 개수를 쓸 때 많이 쓰지만 그냥 단순한 연산을 한다라고 할 때 A 차집합 B는 준환 씨 뭐랑 똑같다 그랬죠? 오, 그죠? A 교집합
자, 잘 생각이 안 났던 이건 한 번씩 더 써보세요. 이렇게. 자, 차집합이 딱 나왔을 때 우리가 떠올려야 되는 것은 지금처럼 원소의 개수를 구하라고 할 때는 A집합에서 A와 B의 교집합의 원소를 빼면 되지만 그냥 단순한 A 차집합 B라는 연산을 하라고 할 때는 반드시 차집합이 보이면 교집합의 여집합을 쓰는 거를 잊지 말기 바랍니다. 알겠죠? 너무 많이 나오는 거라서 앞으로도 문제를 풀다 보면 되게 많이 제가 설명을 하게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이럴 때 외워두시면 설명 들을 때 부담 없이 아 맞아 저렇게 하는 거지 알 건데 설명 들으는데 여러분들이 듣는 내용이 뭔지 모르겠다 이러면 안 될 거니까. 자, 교집합 연산의 개수는 없습니까? 네, 없어요. 교집합은 둘의 공통 원소를 세는 거니까 따로 구하는 공식 같은 거는 없어요. 자, 세 번째 여집합이 되겠습니다. 자, 여집합의 개수는 이런 느낌이 되겠네요. 여집합은 여기를 구하는 거니까 여기를 구하는 거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너무 간단하다. A의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려면 전체 집합에서 A 집합을 빼버리면 되겠습니다. 전체 집합에서 A의 A 집합을 빼버리면 A의 여집합 개수가 되겠죠. 전체 집합에서 A의 여집합을 빼버리면 되겠습니다. 전체 집합을 쓸 수가 있어요. 그건 이제 문제 속에 나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경우일 때 문제는 말 그대로 하나하나 센다고 한다면 뭐 전체 집합을 그렇게 세는 거면 A의 여집합도 그냥 다 셀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런 요소들을 가지고 문제를 풀 때는 전체 집합이 총 몇 개인데 A 집합이 몇 개야. 그랬을 때 A의 여집합은 전체 집합에서 A 집합을 빼면 바로 된다라는 뭐 그런 내용 정도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거의 근데 문제는 요거야. 1번, 2번 요겁니다. 자, 이건 연산에 따라서 차집합, 여집합도 원소의 개수 세는 방법을 보여드리는 것 뿐이고 실제로는 합집합이 메인이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집합의 연산에 대한 종류부터 시작을 해서 그 연산들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성질과 법칙, 마지막 그런 연산들을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원소의 개수 헤아리는 것까지 같이 합니다. 같이 다 했습니다. 제가 지우는 동안 다시 한번 연산의 종류부터 쭉 한번 읽어보실래요? 합집합은 정의 표현이 뭐고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면 여기 부분이다. 그 다음에 합집합의 성질은 뭐뭐가 있다.
자, 우리 그러면 이제 같이 한번 제가 설명했던 내용들을 문제 속에서 한번 확인하고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299번부터 같이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시작할까요? 먼저 첫 번째, A집합이 있고요. B집합은 둘 다 원소 나열법으로 원소가 뭘로 이루어져 있는지 확인했고요. C라는 집합은 X값을 원소로 하는데 그 X값은 8의 양의 약수라고 하니까 C 같은 경우는 제가 다시 원소 나열법으로 쓴다면 1, 2, 4, 8이라고 4개의 원소를 이렇게 딱 쓰겠습니다. 괜찮죠? 자, 이렇게 이제 써놓은 상태에서 각각의 연산들을 통해서 결과가 옳지 않은 거 고르라고 했습니다. 오케이. 첫 번째, A하고 B하고의 무슨 연산? 교집합 연산. 괜찮습니까? 교집합 연산이라는 것은 이 두 집합에 있는 원소에 뭘 써라? 공통원소를 써라. 공통원소는 여기서 누구밖에 없니? 4. 그럼 이거 맞네. 맞게 썼으니까 올바른 연산이 된 거네요. 두 번째, B하고 C의 합집합 연산을 하라고 하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원소들을 전부 다 쓸 건데 지금처럼 같은 거는 한 번만 쓰면 되죠. 그래서 1, 2 썼고요. 4 여기 썼고요. 그 다음 5 여기다 썼고요. 8 여기다 썼고 9 여기다 썼으니까 합집합 연산도 제대로 잘 이루어졌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도 맞다라고 정리를 내리면 되겠고요. 그 다음 3번 한번 보겠습니다. 3번 좀 전에 A와 B의 교집합 구해놨단 말이에요. A와 B의 교집합이 누구지? 4야, 4. 자, 얘하고요. 그 다음에 누구? C하고의 교집합은, C 교집합은 둘의 공통원소만 쓰는 건데 4가 여기 있고 여기도 있으니까 얘도 맞는 표현이네요. 맞게 지금 잘 연산했습니다. 그 다음 얘 한번 가볼게요. 선생님 A하고 B의 합집합이라고 하면 저기 있는 거 다 쓰라는 거잖아요. 대신 중복되는 건 한 번만 쓰는 거고요. 요거하고 C하고의 교집합 이렇게 되면 둘이 공통적으로 있는 거 한번 써볼까? 4. 또 찾아보니까 뭐도 있어요? 8도 있어요. 따라서 얘네들의 최종적인 연산의 결과는 8이 아니라 뭐라고 썼어야 돼? 4하고 얼마 써야 돼? 8 써야 된다고. 따라서 정답은 몇 번에 있는 겁니까? 4번 이런 식으로. 아, 이렇게 연산하면 되는 거구나. 이해되겠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연산하면 되는 거니까 잘 봐주시기 바라고. 그러면 301번 여러분들 직접 한번 해볼래? 자, 301번 여러분들 직접 연산 한번 해보자. 지금 연산을 배웠으니까 집합 연산을 직접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연산을 배웠으니 직접 연산을 한번 해보자. 자, 제가 한번 빨리 해볼까요? 이거 금방 끝나는 거니까요. A집합, B집합은 안 나와 있고 교집합에 해당하는 원소들 나와 있는 상태에서 C는 12의 약수라고 그랬으니까 1, 2, 3, 4, 6, 12 해서 총 6개의 원소를 가진 집합 썼고요. 그 다음 교집합이 나와 있으니 우리 아까 결합법칙이라고 하는 거 배웠잖아요. A와 B를 먼저 결합하고 C를 교집합해도 결과는 똑같다. 괜찮을까요? 현재 A와 B의 교집합은 얘고요. C집합은 얘니까 이 둘의 뭐 구하라고 하는 거야? 교집합, 공통원소 쓰래요. 자, 그럼 요놈과 요놈의 공통원소 내가 동그라미 한번 쳐볼까? 2. 그 다음 여기 4 있네요. 4. 그 다음 여기 6 있네요. 6. 여기도 6 있네요. 나머지는 없으니까 최종적으로 2, 4, 6이라고 이렇게 딱 써주시면 끝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집합의 연산을 하라고 하면 연산의 교집합은 두 집합의 공통 원소만 나타내서
집합교를 딱 써버리면 끝. 괜찮을까요? 상황 이해되셨어요? 자, 그 다음으로 볼게요. 많이 힘든가, 이 친구 오늘. 이제 우리 주영이는 정상으로 돌아온 것 같은데, 또 우리 준호가 오늘은 길길거리네. 자, 보겠습니다. 자, 뭐라 그랬냐면, 집합 1357이라고 하는 요놈과, 무슨 집합? 서로소인 집합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얘하고 교집합 연산을 했을 때, 결과가 뭐가 나와야 된다? 공집합이 되는 걸 찾아라 라는 겁니다. 그죠? 서로소는 두 집합의 교집합 연산을 했을 때 공통원소가 하나도 없는 그런 관계일 때 서로소 관계라고 이야기를 우리 교집합 연산의 성질 중에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억을 보니까 x값을 원소로 하는 집합인데 요 집합은 x값이 2n이고 n은 자연수 넣으니까 넣어봤더니 2, 4, 6, 8, 10으로 이렇게 쭉 가는 무슨 수입니까? 짝수 집합입니다. 괜찮을까요? 짝수 집합인데요. 이 짝수 집합이랑 홀수 집합의 교집합을 하면 원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럼 공집합이 된다는 이야기니까 기억선지는 맞네. 서로소인 집합이 맞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교집합의 원소 중에 하나도 없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 다음 니은은 x값을 원소로 하는데 2n 빼기 1이고요. n은 자연수. 이건 넣어보니까 1 집어넣었더니 1, 2 집어넣었더니 3, 3 집어넣었더니 5, 그 다음에 4 집어넣었더니 7 이런 식으로 가는데 와 무슨 수야? 나열해 보니까 홀수죠. 자, 이것과 이것은 공통의 원소가 이미 있죠. 그럼 이거는 서로소가 아닙니다. 알겠죠? 공통원소가 하나도 없어야 돼. 교집합을 했을 때 공통원소가 하나도 없는 게 나와야 된다고. 디귿을 보니까 디귿 같은 경우는 x값을 원소로 하는데 그 x값이 2차 방정식에 해야 4하고 2로 해서 마마 붙이니까 아 선생님 얘는 2하고 4를 원소로 가는 집합입니다. 그런데 얘하고의 공통원소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따라서 얘는 서로소가 맞네요. 그 다음 니을 보겠습니다. x값을 원소로 하는데 그 x는 9의 양의 약수니까요. 1, 3, 9로 이루어져 있네. 1, 3, 9가 이놈하고 이미 있어버리네. 그럼 얘는 탈락이야. 있으면 탈락이야. 그지? 그 다음 x제곱이 0보다 작다를 만족하는 자연수 값을 원소로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수를 제곱했을 때 0보다 작은 거 있어 없어? 없지. 그 말은 이 집합은 무슨 집합이란 얘기일까요? 공집합. 자, 이 공집합과 1과 3과 5와 7을 갖고 있는 집합의 교집합은 여전히 뭘까? 공집합하고 교집합하면 당연히 뭐가 나오겠어요? 공집합이 나온다고. 참고로 이 둘이를 교집합을 했을 때 공집합이라고 하는 결과가 나오면 이 둘이는 무조건 서로소 관계라고 했는데 이 둘이를 교집합하면 공집합 나오는 건 맞으니까 얘도 얘랑은 무슨 관계라고 말해야 되겠어요? 서로소 관계가 되는 거네. 그래서 서로소 관계는 어떻게 내 머릿속에 딱 각인시켜야 되겠어? 주어진 집합과 서로 교집합을 했는데 공집합이 나올 때는 둘은 무조건 무슨 관계? 서로소 관계. 이해되겠습니까? 선생님 괜찮습니까?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요. 자, 다음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넘어가기 전에 한번 연습을 해볼까요? 여러분들 이게 유형이 많으니까. 자, 306번 바로 한번 풀어볼게요. 306번 바로 한번 풀어보시고 잘 안되면 제 설명을 한 번만 더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겠습니다. 문제를 보니까 A라는 집합은 5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의 부분 집합 중에 9와 10을 가지고 있는 이 집합과 뭐인 거를 물어봤어요. 서로소인 집합의 개수를 물어봤어. 서로소인 집합이 되려면 9하고 10을 원소로 갖고 있는 집합의 서로소인 집합이 되려면 얘네들을 뭐 해야 되겠습니까? 갖고 있지 않는 부분 집합이면 되겠죠. 9하고 10을 갖고 있지 않은 집합이면 되는 거니까 7, 8, 11을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 집합 개수는 2의 3제곱에서 8개. 우리 벌써 까먹은 거 아니지? 부분 집합 개수 구하는 방법은 주어져 있는 이 원소에서의 거듭제곱인데 원래는 이렇게 썼어야 되겠죠? 전체 5개에서 얘하고 서로소 관계가 되려면 9, 10을 갖지 않는 부분 집합이니까 갖지 않는 원소의 개수만큼을 뭐 하면 된다 했어요? 빼고 거듭제곱하면 되니까 8 이렇게 써버리면 끝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상황 이해되셨을까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하나 구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하나하나 구하라는 게 아니라 서로소인 집합의 개수를 물어봤으니까 이해를 해야겠죠? 집합 9, 10이랑 서로소가 되려면 9와 10과 교집합을 했을 때 공집합이 되려면 내가 구하는 부분 집합은 9하고 10은 절대 들어가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앞서 배웠던 부분 집합의 개수 구할 때 특정 원소를 갖지 않는 부분 집합은 전체 개수에서 갖지 않는 개수만큼을 빼고 거듭제곱하면 그게 바로 만들어지는 부분 집합 개수라고 했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다시 한번 까먹었거나 선생님이 말하는 내용이 뭔 말인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나면 다시 한번 좀 보고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311번 유형으로 가보겠습니다. 311번. 자, 이제 5분 남았으니까요. 여러분들 조금만 힘내주세요. 5분 남았습니다. 5분 남았어요. 자, 5분 남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차집합도 여집합도 막 복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실제 연산을 하라고 하면 합집합, 교집합보다는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바로 누구냐면 지금처럼 차집합, 여집합 연산을 시험 문제에서는 가장 많이 물어봐요. 왜? 이 차집합, 여집합은 기본적으로 연산 성질과 법칙을 활용해야 되는데 합집합이나 교집합은 그냥 바로 직관적으로 모든 원소를 다 나타내거나 공통 원소만 나타내면 되는데 이렇게 나오면 막 헷갈려지는 상황이 됩니다. 설명 한번 들어보시죠. 1번 B차집합 A의 여집합인데 전체 집합은 8보다 작은 자연수니까 전체 집합 뭐 써놓고 간다면 이렇게 7개가 있을 거고요. 이거의 연산을 구하세요랍니다. 자, 저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거 확 와닿지가 않아요. 직접 구해서 뺄 수도 있겠지만 차집합이 나오면 뭘로 고칠 수 있다 그랬지? 차집합이 나오면 뭘로 고쳐라? 교집합. 그렇지. B 교집합 A 여집합의 교집합의 여집합으로 고치는 겁니다. 교집합의 여집합으로 고치는 거 이해되겠어요? 그지? 괜찮지? 자, A 여집합의 여집합은 뭐지? A. 따라서 이 문제는 뭘 묻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까? B 교집합 A. 그러니까 이렇게 주면은 확 와닿지가 않은데 이렇게 주면 너무 직관적이잖아. 그지? B하고 A에 뭘 쓰라고 하는 거야? 공통 원소 쓰라고 하는 거니까 공통인 거 봤더니 1 있고 3 있고 나머지는 없으니까 이거 맞는 표현이네. 이렇게 해서 1번 선지 같은 경우는 제가 그토록 강조를 많이 했던 동그라미 마이너스 별표 집합은 동그라미 교집합 별표의 여집합 이렇게 된다는 거 이렇게 된다는 거 잊지 말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래서 형태 안에 뭐가 있는지 중요하지 마세요. 뺄셈에 관련된 게 나오면 교집합의 여집합입니다. 괜찮을까요? 자, 그 다음 2번 가볼게요. 지금 이거 절대 쉬운 거 아닙니다. 알겠죠? 처음 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쉽다고 받아들일 건 아니야. 그러니까 집중해서 봐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A의 여집합, B의 여집합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야. 어떻게 마찬가지인데요? A의 여집합의 교집합, B의 여집합의 여집합. 그러면 선생님 얘는 A의 여집합, 그 다음에 B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이해될까요? 그치? 자기 자신은 여집합, 비여집합의 여집합은 자기 자신 돌아온다니. 그 다음, 교집합은요. 교집합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니까 이렇게 순서를 바꾸어서 이렇게 쓰셔도 전혀 상관없죠. 그러면서
교집합에 여집합이 나오면 뭐가 생각나야 돼? 그렇지. B마 A. B마 A라고 하는 것은 B집합에서 A집합과의 공통원소 1, 3을 빼고 남는 거 쓰는 거니까 4, 7을 쓰는 것도 맞는 표현이다. 이렇게 간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3번. A 차집합 B의 여집합인데요. 얘도 그냥 이건 바로 그냥 구해버리자. 왜냐면 A 차집합 B가 바로 보이니까. 자, A 차집합 B는요. A 집합에서 B하고의 공통원소를 빼고 남는 거를 쓰는 거거든. 그럼 남는 게 누굽니까? 봤더니 2하고 5만 남았어요. 2하고 5만 남은 거에 여집합을 쓰는 거니까 얘를 제외한 나머지 1, 3, 4, 그 다음에 6, 그 다음에 7까지 쓰시면 되겠네요. 따라서 정답은 1, 3, 4, 6, 7이라고 써야 되는데 6이 빠졌어요. 따라서 정답은 몇 번이다? 3번이다 라고 이렇게 연산을 하면 됩니다. 알겠죠? 이게 워낙 중요하니까 4번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잘 봐. 4번, 5번 여기까지만 할게. 좀만 힘내라. A의 여집합과 교집합 B의 여집합이 나오면 혹시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뭐가 생각나는 게 있어요? A의 여집합, B의 여집합의 교집합. 이거 보면서 물론 이거서 A 여집합의 차집합이 써도 되겠지만 써봤자 별로 크게 간단해지지가 않아요. 이거는 그렇잖아. 여집합이 계속 있으니까 뭐 집합 연산의 법칙 중에 유일하게 집합 연산의 법칙에만 있는 거. 다른 것들은 실수 집합에서도 있는 법칙인데 집합 연산에만 있는 법칙이 뭐라 그랬더라? 그래, 드모르간. 그래서 그게 잘 나온다고 하면서 아마 제가 3번 분배 법칙과 4번 드모르간 법칙은 자주 등장하는 거니까 별표를 아마 쳐놨을 거예요. 맞지요? 드모르간 법칙이 딱 생각나야 됩니다. 드모르간 법칙이 생각난다는 것은 A와 B의 합집합의 여집합 구하세요라고 하는 거야. 그럼 나는 먼저 합집합을 먼저 구해볼게요. 합집합은 저기 있는 것들 전부 다 쓰는 거거든요. 전부 다 써보니까 이렇게 써지더라고. 합집합. 그거의 여집합이면 얘를 제외한 나머지는 누구밖에 안 남겠어요? 6밖에 안 남았어요. 6밖에. 그래서 따라서 4번 선지도 맞다라고 정리를 내리면 되겠고요. 왜냐하면 전체 집합이 1부터 7까지다 보니까 현재 합집합이 이렇게 6개가 나왔는데 그거에 여집합을 쓰라고 하는 거니까 여기에 없는 나머지 6을 쓰셔서 정답은 이거는 맞게 표현된 거고요. 그 다음 요거 같은 경우는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자는 거야. 전체 집합에 교집합에 얘는 이렇게 이제 아까 같은 경우 선생님 아까 지금 주란이가 말한 것도 잘한 건데 이렇게 해봤자 별로 효과가 없기 때문에 드모르간으로 바로 간 겁니다. 알겠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요. 선생님 차집합이 딱 나오니까 교집합에 뒤에 여집합 딱 썼더니 요거는 뭡니까? 전체 집합이랑 누구를 교집합하는 거예요? A집합. 전체 집합과 A집합의 교집합은 뭐라 그랬어요? 아니 교집합이니까 그냥 A인 거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A 쓴 게 맞나 봤더니 맞게 딱 정리가 된 거지. 그래서 어찌됐건 5번도 아니었던 건데 이 대표 문제를 통해서 집합의 연산법칙 중에 드모르간 법칙도 확인을 했고요. 차집합의 성질도 엄청 자주 나온다는 거 지금 확인하셨죠? 부정법칙도 확인했습니다. 여집합의 여집합은 자기 자신으로 돌아온다라는 거 이해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연산을 계산하는 건데 우선은 여러분들 오늘 나간 부분까지는 315번까지는 숙제로 여러분들이 해주시고 제가 이제 이어서 다음 시간에는 계속 문제풀이를 해올 건데 마침 제가 오늘 연산의 성질과 법칙, 연산의 원소의 개수 하는 내용을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꼭 이거는 여러 번 써보면서 외우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오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했어요.